신가 재개발 조합이 이렇게 두드려 맞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구역은요, 재개발 구역이죠. 신가 재개발 구역. 광주에서 두 번째로 세대수가 많은 지역이죠. 4,718세대. 어마어마합니다. 단지 몇 개를 합쳐놓은 규모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신가 재개발 구역은요,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뉴스들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제 개인적인 그 소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악의적으로 뭐 신가 재개발에 대해서 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도 개인적으로 신가 재개발이 참 잘 돼서 사업이 잘 끝났으면 좋겠다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사업성 괜찮나? 키는 이미 건설사에게 넘어갔다 이렇습니다.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젠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방법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방법밖에 없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오늘 자료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가구역, 광천구역, 이 둘은 애증관계죠. 애증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애증관계다. 왜냐하면 사업 규모가 비슷하거든요. 4,718세대, 광천구역이 5,123세대, 면적은 여기가 86,800평 정도 되고요. 광천이 면적은 훨씬 더 크죠. 122만 8천 평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정평가에 조합원들의 총 합이 광천구역이 훨씬 더 높죠. 그 이야기인 즉슨 광천구역의 사업의 리스크가 좀 더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성이 되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리스크가 신가보다는 광천구역이 사업성은 좀 더 크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키는 이미 넘어갔다라고 제가 이렇게 썸네일에 달았는데, 우리가 보통 아파트 살 때 가격 조정을 언제 하죠? 언제 밀당을 해야 됩니까? 1번 계약하고 나서 한다. 2번 계약하기 전에 한다. 여러분들은 몇 번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격을 조정하려면 계약하기 전에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되는데, 계약하고 나서 조정이 될까요? 거의 99.9%는 안 돼요. 0.1%는 진짜 그 매도자가 좋아가지고 마음이 좋아가지고 해주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거의 대부분 99.9%는 가격 조정이 안 됩니다. 계약하기 전에 밀당을 해야 된다, 가격에 대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신가 재개발이 약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왜 그런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광천과 신가 애증관계니까 광천구역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신가가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 상황까지 이야기가 전개된 거는 어찌 보면 광천구역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광천구역이 2019년 12월 31일 날 사업 시행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에서 사업까지 4년 3개월 이렇게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굉장히 부동산도 화량이었고 가격도 굉장히 많이 비쌌단 말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무슨 열풍이 불었냐면은 하이엔드 브랜드 위에 브랜드, 최고의 브랜드, 이 열풍이 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조합장이 바뀌었죠. 2020년 11월 15일 날 조합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시공사 해지를 위한 총회였어요. 이때 당시에 이전에 이 프리미엄 사업단이잖아요, 이 광천구역이. 그래서 우리도 하이엔드를 달아달라 막 요청을 했는데 협상이 잘 진척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시공사 해지를 위한 총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들 반신반의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임시총회에서 이제 도급 공사 계약 해지, 이때 2021년 9월 5일 날 해지권에 대한 총회가 열려서 해지권이 이제 통과가 됐죠. 그래서 재입찰을 했는데 과연 누가 들어올까 했는데 미친 건설사가 들어온 겁니다. 더 현대가 출사표를 던졌어요. 그것도 단독으로. 어찌 보면은 하이엔드 브랜드도 브랜드 위에 브랜드인데, 이 하이엔드 브랜드 위에 또 브랜드가 더 현대거든요. 더 현대. DH. 저도 이때 당시에 진짜 DH가 들어올까 될까 굉장히 반신반의했는데, 단독 입찰을 해가지고 시공사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일 배가 아픈 건 누구죠? 신가 재개발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자 그러는 바람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학동 그 사고요, 붕괴 참사도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 배경에는 이 브랜드를 바꾸자, 요게 이 하이엔드 브랜드로 바꾸자, 요게 굉장히 큰 한몫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에 광천구역 올릴 때 제가 영상을 하나 올릴 때 만들었던 영상이었는데 이자 내는 기간이 짧은 게 좋을까 긴 게 좋을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광천구역 할 때 이렇게 올렸습니다. 왜냐면은 브랜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DH에 맞게 사업 시행을 다시 변경을 해야겠죠. 예전에 만들어 놓은 아파트를 똑같이 지을 수는 없잖아요. 구조를. 그래서 이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DH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절차들이 이렇게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도 상관없었다.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이주를 시작할 때쯤 되면은 이때부터는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때 이주 시점에서 제일 큰 돈을 조합해서 쓰게 됩니다. 이주비 대출을 해주려면 이주비를 어디선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건설사에서 이제 대주단 설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돈을 융통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크죠. 그리고 예전에 저금리일 때하고 지금 고금리일 때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훨씬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대출이 승인이 된 그 순간부터 절차는 정말 중요하게 신속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당연히 이자 내는 기간이 짧은 게 좋냐 긴 게 좋냐 당연히 짧은 게 좋겠죠. 그래서 요 구간 최소한 착공하고 분양을 하면 분양이 되면은 이제 분양 대금으로 대출 받았던 것들을 좀 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때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단지가 크면 클수록 사업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 리스크는 엄청 크기 때문에 요 기간 동안에 정말 신속하게 빨리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전하고 굉장히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일 큰 게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죠. 사업이 클수록 리스크는 더블이다 더블. 지금 보니까는 광천동도 2월 18일 날 총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총회 책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영상을 새로 업로드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신가 재개발이나 광천 재개발 이 두 군데는 정말 이 기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신가 재개발이 많이 늦춰졌단 말이죠. 지금 많이 늦춰졌습니다. 어쨌든 신가 재개발의 상황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신가 재개발은 빛고울 드림 사업단입니다. 빛고울 드림 사업단. SK, 롯데, GS, 한양, DL, ENC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예전에 광천구역 프리미엄 사업단이었죠. 이때 당시에. 지금 같이 들어와 있는 게 롯데하고 DL, ENC가 이때 당시에 광천동에도 있었어요. 얘하고 얘가 둘이 광천에도 있었고 여기 신가에도 있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게 날아갔단 말이에요. 어쨌든 깜짝 놀랬겠죠. 건설사들이 이렇게 날아가 버렸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신가 조합 입장에서 보니까 야 우리도 이 카드가 있다. 시공사 해지 카드, 이 조커죠. 조커 카드 게임 할 때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시공사 해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등에 업고 야 우리도 대리 마크로 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하이 브랜드로 달아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 둘이 광천에서 날아갔잖아요. 상황을 봤잖아요. 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외면할 게 아니다 뭐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케이 대리 마크로 해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신가 조합에서 우와 했단 말이에요. 우와.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야 5개 건설사가 같이 시공하고 이름만 아크로로 달면 뭐하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가 조합에서 그런가? 그래서 또 요구를 합니다. 야 대림 단독으로 시공해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 5개가 모여갖고 얘기를 했겠죠. 이제 얘기가 복잡해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오케이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 단독 시공할게. 그런데 되게 웃기잖아요. 이때부터 굉장히 불편한 동거가 시작을 한 건데, 얘네 브랜드를 하고 얘네가 시공을 다 해요. 그럼 얘네 넷은 뭐 하는 애들이죠? 예. 이 안에서 이거 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밖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뉴스는 없는데, 뉴스는 이거 대리 마크로 됐다, 대리 단독 시공한다, 막 이것만 뉴스가 막 도배가 됐었죠. 그런데 얘네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에 대한 뉴스는 전혀 없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뉴스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 안에서 엄청난 파열음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파열음들을 누그러뜨리고 오케이하고 오케이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이게 한두 푼짜리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화랑이었고 여기가 2조 3천억짜리였단 말이에요. 건설사들이 어찌 보면 재개발 수준은 굉장히 대규모로 수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게 또 2조 3천억짜리란 말이죠. 정말 놓치기 아까운 거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말도 안 되지만 오케이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일 두려운 게 이거겠죠. 시공사 해지. 그렇게 되면 이거 2조 3천억짜리 이거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했지만 얘네들은 이제 때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때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때가 됐다 싶어서 공사비 706만 원 이렇게 지금 된 거죠.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706만 원을 내고 정말 706만 원짜리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 돈이 고스란히 이렇게 가진 않을 것 같고 이 배분 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시공사 해지 카드가 이제 조합 입장에서는 좋고가 아니고 굉장히 이제 불안한 요소가 돼버린 거예요. 불안한 요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불안한 틈을 타라서 시공사가 이제 반격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빛골 드림 사업단에서 영상을 하나 공개를 했잖아요. 그 영상 내용인데 시공사 해지 등의 상황을 발생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시공사 해지 시 불이익 이렇게 해가지고 날리는 거죠. 사업 지연, 사업비 대출금리 상승, 손해배상 소송, 사업성 악화, 이게 제일 크죠. 사업성 악화. 이 모든 것들이 사업성 악화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조 단위 자금 투입에 대한 부담, 2023년 12월까지 집행된 조합 사업 및 이주비가 3,300억이래요. 3,300억. 1인당 조합원 1인당 나누면 1억 9천만 원의 빚이 지금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시공사가 해지된다면 이 이자가 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영상에서는 굉장히 조합원님 하면서 하지만 뼈를 때리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영상을 만든 배경에는 이 중요한 포인트가 이게 있다. 왜냐면은 뭐 조합장 해임 총회도 한다고 하고 막 이상한 소리들이 도니까 뭐 이런 영상들을 공개해서 야 니네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야 라는 걸 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주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공사 교체한다면 대여 사업비 2025년 8월 29일까지가 만기인데 이때 넘어가면은 이자 또 늘어날 거고 그리고 이제 시공사가 교체하게 된다면 사업비 즉시 상환해야 돼. 이렇게 겁을 엄청나게 줬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겁방용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이 지금 굉장히 시공사 교체는 미친 짓이에요. 하면 안 되는 짓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영화가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이웃사람이라는 영화인데 사실 이 그 마동석과 김성균의 케미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이 영화 내용은 잘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유명한 썰들을 많이 탄생시킨 영화죠. 여기 보면은 뭐 있죠. 마동석 씨가 있고 김성균 씨가 있고 김성균 씨가 살인마로 나오나요? 약간 또라이로 나오는데 마동석 씨가 일단 겁을 줬죠. 이 문신이 있고 이 덩치하며 이 인상하며 한인상 하시죠. 그래갖고 차빼 이 새끼야 막 이런 썰들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근데 이 문제는 이 김성균 씨가 이 또라이란 말이에요, 또라이. 그러다가 막 까불다가 결국에는 엄청나게 이제 두드려 맞게 됩니다. 신가 재개발 조합이 이렇게 두드려 맞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신가조합원과 빛고울 드림 사업단 이 조합에서 협력 업체가 한 25개에서 30개 정도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이제 시공사죠. 시공사. 그 다음으로 정비사업 업체 뭐 이런 게 아닌가 생각드는데 어쨌든 신가조합에서 갖고 있었던 이 시공사 해지라는 카드는요 이제 무용지물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된다. 그 제일 큰 이유는 시간이 흐를수록 조합은 불리해진다라는 겁니다. 빨리 분양해가지고 분양대금 받아가지고 사업 자금 좀 끄고 사업비를 올리는 게 현안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분양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광주에 지금 분양 물량 대기하고 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더 늘어나기 전에 빨리 분양을 하는 게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챙기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 당연히 불합리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끌려가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조금 손해 보더라도 끌려가는 게 어쨌든 그래도 신가조합 입장에서는 현명한 현안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그 광천동 소식을 가지고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부동산 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